여름철에는 더위와 습한 환경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 같은 질환은 여름철에 잘 생기는 질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피부 질환 제2탄 사마귀 그리고 습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비 오나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지금 뭐 날씨가 여기저기 다른 것 같은데요. 비 오는 곳들은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날씨가 많이 습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습하다 보니까 그때 무좀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질환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습한 날씨에 건강을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땀이 그 내 몸에서 열량 방출도 안 되면서 네. 대기 중에 습도가 높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피부에 이제 습기가 존재하게 되고요. 습기가 장시간 존재하게 되면 진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번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감염이 퍼지게 되는, 그래서 피부 질환이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양상, 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그랬을 때 세균 침투를 용이하게 해주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진균과 세균의 차이는 뭐예요? 그 진균은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 이런 것도 이제 세균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크기가 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요. 네. 이제 그 온도와 습도에 적응하는 균도 다른데 전혀 다른 지구에서 우리와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날씨에는 건강을 위해서 뭐부터 좀 저희가 챙겨야 될까요? 일단 그 몸 안에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땀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내려온 복사열, 또 내 몸이 받아들인 열이 몸 안에 너무 많이 누적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진짜 땀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땀의 배출이 필수적인데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나가지 않는다면 체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내장에 질환도 유발하게 되고 심장에 부담도 유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피부 질환도 유발하기 때문에 여름철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피부 질환은 위생과만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내장, 내 몸속의 열과도 연관이 있다. 네, 그것이 이제 한의학적 관점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눌 사마귀 질환에 대해서 네. 이건 역시도 몸속의 열과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여서요. 반대.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몸에 침투를 했을 때 네. 뭐 사람 몸에는 10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상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약하고 사람과 살아가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몸에 큰 질환을 유발하고 외부에서 침투했을 때 질환을 급격히 파급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주로 백혈구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포군에서 뭐 보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면역을 유지해서 죽이고 이제 탐식 기능에 의해서 암세포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서. 이제 그런 면역 기능과 관련돼서 온도가 오히려 떨어질수록 바이러스는 번식이 잘 되는데 암이 가장 좋아하는 체온이 35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렸을 때 열이 나잖아요. 네네. 그것은 바이러스가 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잡아먹기 위해서 체내 혈류 대사나 림프계의 대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 백혈구들이 열을 유발하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센 바이러스가 들어올수록 더 강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있는 부위에는 사마귀는 잘 안 나타나고요. 단지 열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감염이 잘 되거든요. 접촉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는 아무 부위에나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면역과 연관돼서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혈류순환이 좀 늦고 그 저희가 체열을 몸의 온도를 찍어봤을 때 온도가 떨어진 부위에 가서 고질적인 잘 낫지 않는 만성적 사마귀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 있는 부위는 잘 안 생긴다. 그러진 않습니다만 어느 부위나 생길 수 있는데 만성적인 경우만 만성적인 주로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간 부위에 있는 경향성이 있다.
그럼 사마귀라는 거는 왜 생기고 어떤 질환인 건가요? 그 바이러스인데 이제 근래에 그 과거에는 좀 헷갈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라 그래서 네. 사람 몸에 사는 유두종이다. 그래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호가 1번부터 뭐 수십 번까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종류별로 잘 호발되는, 잘 감염되는 부위가 있는데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여성들이나 성기에 생기는 뭐 곤지름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유두종 바이러스도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바이러스의 형태와 유형이 좀 달라서 번호가 다른데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잘 사는 부위가 있는데 발에 잘 사는 애들이 있고 얼굴에 잘 사는 애들이 있고 또 성기부에 잘 사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뜻이죠.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잘 제거되지 않았을 때 만성화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툭툭 튀어나오는 피부에 윤기를 만들고 그리고 점상 출혈도 만들고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사마귀에 감염됐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마귀라는 거 일단은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도 사마귀가 자주 생깁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 사마귀가 자꾸 없어졌다 생긴다. 이런 질문들을 특히나 많이 주시거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마무리돼서요. 여러분 질문은 잠시 후에 2부 시작하면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마귀와 관련한 고민들 그리고 또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볼 습진. 지난번에도 무좀 얘기하느라 습진 얘기를 못했는데 네. 오늘 사마귀 얘기하다 습진 얘기 못할까 봐 좀 걱정되긴 합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사마귀 그리고 습진 등등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조금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질문 주신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볼까요? 네. 저는 출산 후에 편평사마귀가 몸에 너무 많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편평사마귀 치료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 8353님이 주셨는데 자 일단은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편평사마귀가 뭔가요? 사마귀의 종류는 네. 보통 그 호발 부위 어느 부위에 낳느냐로 구분합니다. 네. 이유는 호발되는 부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번호들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부위별로 나누는 것이 워낙 유두종 바이러스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네. 부위별로 나누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심상성 사마귀라고 해서 말은 어렵지만 보통이라는 뜻이 심상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보통 바이러스는 주로 손에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생기고요. 네. 또 그건 저절로 잘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직 면역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들이 약한 사마귀 바이러스에 이제 그 충돌이 오는 것이어서 면역을 획득하고 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저기 한 게 얼굴입니다. 아, 맞아. 물론 얼굴에 이제 많이 심상성 보통도 얼굴에 좀 생기기도 하는데 얼굴에 주로 생기고 손에 조금 생기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편평성. 편평 편평 사마귀인데 생기는 여기 손가락이 이런데 나는 거에 비해서 좀 걔들은 툭툭 많이 튀어나오는 편이고요. 이쪽은 이제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손으로 만져보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크게 발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있고요. 그래서 여드름인 줄 알고 방치해두고 이럴 수 있는 그 사마귀가 그렇고요. 얼굴 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를 말하고 또 이제 호발 부위가 발바닥 바이러스 이제 사마귀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잘 생기는 이제 바이러스는 손에 생기는 바이러스랑 그 심상성과 번호는 비슷한 같은 류의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발에 생기게 되고요. 또는 이제 성기 쪽에 이제 생기는 바이러스까지 크게 한 4-5가지의 어떤 부위별 구분이 있는데 주로 얼굴과 손에 잘 생기는 그리고 의외로 크기가 작고 잘 퍼지는 바이러스를 바이러스에 의한 사마귀라고 합니다. 그럼 편평사마귀가 좀 잘 퍼지고 얼굴 쪽에 많이 생긴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치료법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이나 발은 의외로 이제 그 양방에서는 이제
레이저로 치지거나 뭐 얼려버리거나 뭔가 그런 조치에서 떼내려고 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워 하시죠. 네. 그런데 얼굴은 흉터가 남으면 안 되기 되죠.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되고 나중에 해고 났는데 화장을 꼭 해고 다녀야 되는 상황으로 흉터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지만 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잘 퍼지니까 사마귀 하나 발견되면 얼굴에 있는 그 일반적인 발진, 여드름도 다 사마귀라고 해가지고 싹 해는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사마귀를 특징은 어떠냐면 각질이 덮여 있어서 각질을 밝혀내면 그 안에 혈관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아예 그 혈관 자국이 거뭇거뭇하게 점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마귀의 특징인데 그런 것이 있는 부위만 사마귀로 정의해서 그런 치료를 받게 되고 보통은 이제 너무 큰 경우에는 내과 한방적으로 면역을 증강시켜서 자동 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는데 그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면역이 그쵸. 한두 단계 올라가야 되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퍼지지 않게 주변 부위로 그래서 만지지 않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연고제 같은 것도 좀 사용이 되지만 실제 효과가 많이 없어서 이제 지지거나 한방에서 이제 뜸을 쓰거나 이제 화침이라 해서 침을 달궈서 네. 저 침 끝에 뜸을 붙이거나 아니면 침 자체를 달궈서 이렇게 하는 침이 있습니다. 그 열 반응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온도가 떨어진 부위에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이 승강하기 때문에 네. 화침이라든지 온침 같은 것을 직접 자극을 통해서 사멸시키는 방법을 써서 이제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것도 뜨거운 뜸을 얼굴에다가 하는 건데 흉이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뜸은 주로 손이나 발 같은 부위에 뜨고 네. 그거는 심할 때는 왕뜸도 뜹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뜸을. 와. 근데 저희가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처를 덜 남게 하죠. 그런데 이제 침은 꽂는 부위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 위에 뜸을 침 손잡이에 붙여가지고 침을 통해 열이 들어가도록. 간접적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네. 보통 면역 체계가 많이 망가지지 않은 분들은 보통 한두 달 이내에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요.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면역 체계를 올리는 약을 쓰면서 한 3달 정도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쉽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내외로 효과를 많이 예. 보시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사마귀 중에 두목이 있습니다. 두목 사마귀. 네. 처음에 시작했던 부위가 주로 그런 부위인데 이게 혈류를 타고 퍼지는 내부에서는 퍼지게 됩니다. 옆에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혈관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자리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뻗어 나가는 애들 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첫 자리 거기를 두목이라고 하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먼저 치료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사멸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게 또 사마귀의 특징이죠. 대장을 없애면 나머지들은 그냥 알아서 없어지는 사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말씀 주신 거에서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잘 퍼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하나가 올라왔을 때 주변으로 이렇게 알아서 막 쭉쭉쭉쭉쭉 퍼지는 감염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로 즉 첫 번째 손가락에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사마귀를 발에 있는 사마귀를 막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 무심결에 얼굴을 만지면 얼굴에 생기기도 하고 무좀균처럼. 그렇죠. 외부로 옮기기도 하고요. 내부에서도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지 않으면 한 군데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추운 데서 생활하고 어떻게 뭐 다치기도 하고 삐끗하고 하면서 면역이 좀 떨어진 혈류순환이 좀 안 되는 부위가 있다면 그걸로 그냥 알아서 혈관을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 감염의 경로는 다양합니다만 쉽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작가가 네. 나 이거 사마귀인 것 같아. 사마귀인가 한번 봐봐. 하고서는 이제 이게 감염성인지 모르고 네. 저랑 PD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사마귀인가 하면서 이렇게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도 없는 거네요. 옮을 가능성이 있고요. 땡기 이 사람아. 작가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그러실 분이 아니죠. 작가님 예를 드셔서 저는 놀랐습니다. 네. 각질이 덮여 있을 때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이제 각질을 세수하고 뭐 하다 보면 각질이 또 벗겨지잖아요. 그쵸. 뭐
벗겨진 채로 이 혈관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방출되기 쉬운 상태인데 그때 만지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마귀가 생겼을 땐 방치하면 안 되고 치료를 해야 되네요. 일단은 번지니까. 네, 보통은 이제 사마귀인 줄 모르고 티눈인 줄 알고 계시다가 병원에서 사마귀예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사마귀가 일반인도 알 정도로 되려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티눈은 조그맣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많이 사용한 부위, 굳은 살 베기듯이 네. 이제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티눈인 줄 알고 칼로 벗겨내고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싹 벗겼는데 피가 나. 나는 내가 너무 깊이 했나 그랬는데 자세히 보면 그 닦았더니 점점 혈관 흔이 점점점점 이렇게 있다. 이게 사막입니다. 실제로 티눈은 깎아냈을 때 가운데 심이 보입니다. 그렇죠. 허연 심 같은 게 있지 이렇게 혈관 중이 혈관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마귀가 티눈이 될 수는 아니죠. 서로 별도의. 예. 그렇군요. 지금 질문 주신 임동열님, 사마귀가 오래되면 티눈으로 변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면 티눈은 발바닥에 생겼을 때 아프잖아요. 걸었을 때. 네. 사마귀도 아픕니까? 그럼요. 그런데 티눈이 좀 더 아프긴 합니다. 왜냐하면 티눈은 한문으로 쓸 때 고물의 정자를 쓰거든요. 질병변에 고물의 정자. 이게 심이 박혔다라는 뜻이라서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통증이 심하고 또 많이 누르던 자리에 생기는데 반해서 사마귀는 내가 많이 누르거나 부딪히지 않는 자리에 잘 생깁니다. 애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마찰이 없는 부위에 생겼다면 오히려 그것도 사마귀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서 좀 이어가자면 출산 후에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때 생겼을까?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면역력의 저하와 또 하나는 이제 습도가 너무 높은 상태로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산후조리한다고 너무 땀을 많이 내면서 이제 좀 씻는 거를 좀 천천히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는데 아니면 이제 뭐 산바라지 하는 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변에 이제 그 사마귀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출산하면 태반을 박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태반은 태아를 키우기 위해서 혈액만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면역 호르몬들을 다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태반을 떼내니까 원래 산모 몸에 있어야 되는 그 면역 물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그 면역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일 잔치, 돌잔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아이의 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00일 잔치는 산모가 이제 바깥 출입을 하고 산후조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잔치로 100일 잔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진균에 대한 감염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이한테 엄마가 다 주죠. 다 그렇죠. 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치료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윤남훈님도 저희 집 막내가 작년 가을에 발등에 사마귀가 생겨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지지고 해서 다 나았는데 얼마 전에 그 주위로 좁쌀만한 게 2개가 또 생겼네요. 이것도 주위로 또 옮아가고 전염이 될까요? 왜 자꾸 재발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면역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일과성으로 감염이 된 것이 아니어서 레이저를 지지거나 그 냉동을 해서 떼낸다고 해도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선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에서 바이러스를 선멸할 수 있을 만한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면역 증강이 필요하신 분이죠. 겉에 것만 떼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원인 제거를 하지 않아서. 그럼 자꾸 생기는 분들만 생기는 것 같아요. 면역이 사마귀는. 떨어지신 분들만 그 면역이 좀 괜찮으신 분들 저희가 면역을 꼭 뭐 약이나 음식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라든지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개선을 시켜줘서 건강한 그 육체를 만들어 줘야 면역도 지속되는 거거든요. 면역 지속이 잘 안 되는 우리가 뭐 게임을 오래 하고 밤에 늦게 자고 술을 마시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 줘야 근본적인 면역 증강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명옥님, 저는 쥐젖이 많이 생겼는데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거랑 사마귀는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쥐젖은 이제 정맥 혈류가 피부에 있는 저희가 이제 물론 비정상적으로 주로 어느 부위에 많이 생기냐면 목 주위와 이제 혁뒤 둘르는 허리 주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상 혈관이 이제 조직을 만들면서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유전 경향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피부의 질이 나빠서 생긴 거라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그 부위를 밑에를 잘 묶어가지고 이제 묶은 다음에 위에를 태운다든지 뜸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성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 부위가 목에 생겼을 때 주로 약한 얇은 피부에 잘 생깁니다. 정맥이 노출돼서 늘어지기 쉬운 피부는 얇겠죠. 그래서 복사근 쪽에 있는 피부라든지 아니면 서해부 또는 이 목 측경부 쪽이 이제 잘 생기는데 목 뒷덜미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상처가 남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댁에서 이렇게 억지로 지지거나 태우지 마시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시면 쉽게 치료가 되실 겁니다. 네, 맞아요. 저 목에 많아요라는 답문 주셨네요. 일단은 사마귀가 생겼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짜거나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싹 없는 거죠. 아하. 뜯어서 혈관을 파열시키고 혈관에서 그 바이러스가 콸콸콸 넘쳐나서 그걸 손에 묻혀가지고 다른 부위를 막 만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제 접근이 쉬운데 특히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심상성 보통 사마귀 같은 경우에 손에 잘 생기는데 아이들은 빱니다. 손가락을 빨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몸 안으로 감염이 되고 그것이 전신으로 퍼지죠. 그래서 다른 부위에 가서 막 생기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에 대지 않게 그래서 손에 뭐라도 조그만 게 나타나면 뭐 애가 왜 이랬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마귀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한약재도 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한약재는 어떤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세요? 이제 환자분의 체질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체질 중에서도 온열 체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온냉자, 냉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냐, 오열자, 열을 싫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몸의 열을 체크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진맥으로 다 찾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고 그런 이제 면역력의 저하가 위장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와 장의 독소에서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곽향정기산이라는 그런 약재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이제 마행의감이라는 약간 비만형 유형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땀도 안 나면서 생기는 분들, 약간 각질형 뻣뻣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마행의감이 그중 의자가 의인 율무입니다. 아, 율무.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율무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약재를 써가지고 몸의 체질, 또 피부의 건강 상태 이런 것도 습도 이런 거를 조절해주는 약을 씀으로써 면역과 피부의 컨디션을 이제 상승시켜주는 거죠. 똑같이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피부 질환으로 자꾸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뭐 마셔주면 좋은 차라든가 아니면 뭐 먹어주면 좋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리해줄 수 있는 방법. 이제 피부의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음식 하나만 딱 지칭한다면 율무가 진짜 좋고요. 율무는 오래 먹으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 설탕 넣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율무차가 맛있는데. 네, 그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무로 밥을 한다든지 이 율무를 많이 드시게 되면 특히 비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럼 피부의 어떤 혈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 질환과 비만에 동시에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요새 같은 장마철에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 습진이라든지 기타 아니면 사마귀 또는 이제 무좀도 잘 생기잖아요. 그게 잘 조절되는 환경 하에서 내가 땀이 안 나고 피부가 두껍다면 사우나를 조금 해주시는 거, 반신욕 같은 거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피부가 얇고 피부가 만져봤을 때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위 잘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땀을 많이 안 내는 방법으로 여름에도 이불을 좀 덮어주신다는 데서 적당한 온도, 체온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습진에 대해서 들어가네요. 자, 습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피부 질환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습진입니다. 습진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피부병은 습진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병 중에 소속되어 있지만 피부병에는 지금 우리가 다룬 진균,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을 주로 얘기했잖아요. 감염성 질환과 이 자가 면역 계통의 그 건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피부가 진피증이 이상증식해서 생기는 그런 종류를 뺀 나머지는 다 습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피부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뭐 사마귀, 무좀 이런 건 빼야 되니까 그 나머지 피부염이 동반하는 처음에는 구진 뭔가 불룩 나와서 개수가
여러 개가 모여나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판상을 이루고 이제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이 오래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위에 껍질 비닐이라고 하면 인설이 생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변색이 되기도 하고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소양증을 가려움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다 통틀어서 습진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나 습진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건 네. 가려움, 그렇죠. 가려움과 발진. 갈라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돌오돌 튀어나오는 뭐 예. 이런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습진을 느끼잖아요. 네. 네. 습진의 증상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발진보다는 반진입니다. 반진. 뻘겋게 붉은 점 형태가 발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렵고 요 두 가지에다가 비닐이 생깁니다. 비닐이요. 예, 우리 비듬처럼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하면 나와요. 긁으면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긁으면 뭔가 벗겨지는 거죠. 껍질이 비닐이죠. 이런 비듬형의 인설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되고 그것이 이제 초기 증상인데 거기와 더불어 부종 형태로 붓는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증상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 초기의 습진의 유형이고 그것이 이제 오래 지나면 이제 태선화 과정이라 그래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검게 되고 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진물이 흐르고 터지고 피도 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만성화되는 이런 이제 일련의 단계로 이제 특징 그 모양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보통 습진하면은 손에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그 손에 생기는 건 주로 이제 주부습진이 그쵸. 많이 생기는 것이고 주부습진은 결국엔 이제 세제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의 보호층, 피부를 하는 진피층의 공격을 받고 너무 물을 많이 대면서 수분이 날아가서 건성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피부 보호층이 깨지면서 습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아토피 아시죠? 아토피도 습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릿속에 이렇게 막 딱지가 막 누런 딱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지루성 피부염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나 귀 쪽에 잘 생기는 그것도 이제 습진입니다. 뭐 그 외에 뭐 함포진이라고 하는 수장갑증 같은 것도 습진이고 뭐 사타구니 습진이라든지 피부염 중에 뭔가 딱지 가지고 덩어리지고 판상으로 넓게 퍼지는 유형을 다 이제 습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4156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여름만 되면 저는 주부습진이 너무 심해져서 가렵고 미치겠어요. 여름철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습진은 아까 사마귀와 달리 사마귀는 좀 그 혈류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생긴다고 했지만 습진은 오히려 열이 있는 부위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진이 뻘겋게 된다는 것은 열이란 뜻인데 그 진피층 송산이 오고 피부가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면역 이런 것도 상관이 있지만 술을 먹거나 또는 이제 무슨 자극적인 그 세제 같은 것을 손에 대거나 음식 찌꺼기를 손으로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름에 그런 이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또 여름엔 자주 씻게 되잖아요. 그렇죠. 설거지를 하루에 3번은 꼭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냄새 또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샤워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습이 좀 깨지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특히 여름에 습진이 몰려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2460님이 습진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부가 굉장히 가렵고 동전 모양으로 붉어졌는데 네. 진물도 납니다. 네. 한의원에서는 화폐상 습진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방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바이러스, 세균, 진균 이런 것까지 전부 면역 체계인데 면역을 올리는 것은 음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변 환경에 어떤 요소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 음식의 균형에 의해서 운동과 함께 더불어 수면이 그 면역 올려주는 그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음식에 가까운 것이 한약밖에 없잖아요. 양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화학약품이죠. 그리고 뭐 서양의학의 양약에서도 한 20-30%는 한약을 베이스로 한약에서 만들어낸 약을 이름만 양약처럼 쓰지 그 대부분 한약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음식이죠. 음식을 기반으로 한 약재가 면역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약은 뭐 사마귀에 쓰는 약이나
무좀에 쓰는 약이나 습진에 쓰는 약이나 같은 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분의 체질에 맞춰서 면역은 이렇게 올려야 돼라는 특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면역을 올리는 아까 말씀드린 마감이라든지 곽행전기산 모두 지금 얘기한 습진에도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막에도 쓰고 합니다. 그러면 습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양한 습진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 방금 말씀하신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그룹져 가지고 막 나타날 때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판상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는 데 반해서 화폐상이라는 것은 동그란 모양을 띈다는 것입니다. 동전 모양 같은. 예, 동전 모양을 띄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퍼져 나갈 때 변두리 그 판상을 띠고 있는 피부염의 변두리가 점점점 파괴된다는 거거든요. 변두리로 점점점 커지니까 원형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다 그래서 화폐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피부 면역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화폐상 같은 경우 화폐상이시네 그럼 면역이 굉장히 피부 면역이 떨어지시는 겁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면역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권희옥 씨도? 재발도 잘 어려운 됩니다만 보통은 뭐 빠르게 되시는 분들 제 임상 경험으로는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되는 분이 조금 있고 보통은 한 두세 달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은 두세 달 만에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보호 관리가 몇 번 반복되어서 뿌리를 뽑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1378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에 물이 계속 묻게 돼서 습진이 낫지를 않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물론 이제 미용실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머리를 주로 감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이제 카트 이제 맞아요. 선생님들이 나눠져 있는데 손으로 감기지 않고 감길 땐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혹시 양해가 된다면 면장갑이나 목장갑을 하나 끼고 그 위에 또 다시 수술용 장갑 같은 걸 끼고 한 다음에 하게 손님들이 되면 양해해주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마다 바로바로 보습을 해주는 거.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거 해주는 정도 선에서 하셔야 되겠고 다른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반드시 뭐 바깥에서 물을 많이 만졌으니까 목장갑과 고무장갑을 겸용해서 쓰는 거는 집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죠. 네. 주부 습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이런 분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샤워나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왜 손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될 정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안 닦아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균, 세균, 무좀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감염이 오니까 씻어는 줘야 되는데 가볍게 빠르게 씻고 그리고 찬물로 씻으면 오히려 열이 잘 안 나갑니다. 혈관이 수축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땀이 또 갑자기 더 나거든요. 그래서 더워서 씻으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땀이 많이 났을 때도 물만 사용하시고 세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제 샤워법 그리고 샤워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너무 땀이 많이 나면 하루에 2번 정도 하시되 내가 횟수가 늘어난다면 절대로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꼭 사용하신다면 아주 약한 어린이용을 가볍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클렌저나 비누 대신에 어린이용을 좀 약한 그렇습니다. 거. 그 비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 피부 보호층을 깨트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안 사용하시는 것이 좋죠. 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는 피부 질환 그중에서도 특히나 사마귀와 습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척척 박사님이시네요.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